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이제 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제가 왔고요. 우리 국방이라는 것이 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작전을 하고 그런 무기 체계를 구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병사들이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병사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병역 문화를 또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저희가 학창 시절만 해도 그 나라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지는 못했고 경제도 한 중진국에 이제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량으로도 이제 10대국 안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국가 경제도 이제 많이 사정이 좋아졌는데 이 병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옛날보다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이번에 국방공약을 설계를 할 때 우리 예비역 병장들 또 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그 병역 내에서의 그 의식주 문제하고 그리고 군대 생활이 제대 후에 그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의 그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창 시절만 해도 군대를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좀 그 공직이나 뭐 기업에 들어가는데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군을 자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안 가면은 좋은 직장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면제될 수 있거나 뭐 방위로 갈 수 있어도 막 굳이 그때는 거의 3년 다 됐거든요. 한 33개월쯤 됐는데 막 자원해서 그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뭐 대기업 같은 데는 군 경험을 안 해본 놈이 어떻게 대기업 와서 일을 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그 채용 가산점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래서 좀 아무래도 그 지원하거나 군을 지원하거나 군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듣고 군 복무 그 생활 자체가 일단 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그 병영 생활 자체가 좀 행복하고 쾌적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바쁘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모시고 좀 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과학기술병이라는 제도를 첫 기수로 입대하고 전역한 박종원 예비역 병장입니다. 저는 제 보직을 중심으로 제가 느꼈던 군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인공지능을 공부하던 대원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육군에서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병사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자원에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계룡대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첨단 이 군사과학 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설렘에 좀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짐작하셨겠지만 저의 이런 기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생활 중에 좋은 기억도 많이 있었지만 좀 아쉬웠던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지원을 할 때 뭐 AI 연구병, 뭐 로봇 연구병, 드론 연구병 등으로 각자 특기에 맞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맡은 임무는 대부분이 그냥 병사들이 하는 임무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수준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임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연구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문제는 저희를 지도 관리하는 그런 간부들의 해당 분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생활했던 소프트웨어 개발병이나
변리사병, 회계사병 등등 그들의 간부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뭐 그들도 다 순환 보직을 하는 그런 장교들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병사들을 뽑아서 선발해 놓고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군 생활을 보내게 된다는 게 다소 아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셜리스트,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어떻게 군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이 군사과학기술 강군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반이 불축이면 수천만인도 오왕이라 내가 곱고 정의로우면 설사 천만인이라도 나는 가서 대접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병 1244기 예비역 병장이며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김기엽입니다. 학문에 매진한 기간도 짧고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 짧은 군생활과 더 나은 시설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제가 곱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군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저는 군인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었던 군은 강해야만 했고 이겨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적이 도발한다면 주저없이 발포하고 먼저 이겨놓고 싸우라는 지휘관들의 행동 강령이 저희에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창업 지원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보다 군인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고 여기 광화문에 계신 매순간 백병전을 준비하셨던 이순신 장군님의 얼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단련하며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군인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강한 군대만이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와 추경으로 인한 국방비 삭감과 같은 뉴스, 국가 원수 모욕 등을 접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북은 합리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정책적인 사안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엮여있기에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을 더욱 강건히 하고 핵미사일 유격 시스템을 외국과 연계하여 해야 한다는 후보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설하고 저희 정책 제안 분야에 대해 언급하자면 민주주의와 함께 개인주의가 강해진 저희 세대에게 더 이상 군대가 의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식의 접근이 태반입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저희에게 와닿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과거 존재했던 군 가산점 제도는 공시나 공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선별적 특혜가 아닌 보편적인 특혜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율 감소나 공공시설 20% 할인 같은 그런 보편적인 복지가 전역 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군내 의료시설이 처참합니다. 수도병원과 같이 인프라가 갇혀있는 대형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의료보호 및 전역자에 대한 민간 병원에서의 의무 의료 지원 기간 설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후보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이나 주택청약 가점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기도 어려운 인원이 많고 미래연금보단 지금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세율 감소와 같은 와닿는 정책으로 위로해 주시고 복지 인프라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국방과 함께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을 정군에 알리고 더 이상 북이 도발하고 국가 원수나 우리 국가를 모욕할 수 없도록 곱고 정의로운 외교를 펼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무적태풍 28사단 안정근입니다. 저는 그때 예전에 김영우 대장님이 하셨던 세미나에서 발언으로 유명했었는데 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작대기 2개 달고 있는 저 일병 안정근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로 이제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 먹을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다르지 않다는 말이 전 지금에서야 뭔가 그 이유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있다가 이제 예비역 병장으로 전역을 한 지금 이 시점에 군대를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군대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간부다 용사다 이렇게 나눈 개념이 아니고 전우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전우로서 봤을 때 예비역 병장으로 봤을 때 군대는 너무 불합리한 대우밖에 없는 곳입니다.
일단 당장에 뭐 그 검찰로 계셨으니까 검찰청에는 뭐 당직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대는 간부들이 군 간부들 당직비가 10,000원, 20,000원. 예, 10,000원, 20,000원입니다. 평일에 10,000원, 휴일에 20,000원입니다. 그 군대 당직은 일반적인 당직과 다릅니다. 어떤 뭐 일반적인 당직이라 하면 공무원들이 그냥 건물 한 바퀴 도는 거일 텐데 군대의 당직은 뭐냐면 군 병력 전체를 관리하는 당직입니다. 그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의 근무, 그리고 어쩌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순간인데 그날 밤의 가치가 10,000원, 20,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간부들한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 창업에 대한 환경 마련? 그런 간부들이 해주고 싶을까? 뭐 2억, 3억 받는 거 배만 아플걸요? 쟤는 근무만 빼고 저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 간부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군 간부들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 용사들은 그렇게 하는 간부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더 불합리하게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10,00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받는 게 앞두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고귀한 임무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냥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군 간부, 그러니까 용사, 그러니까 이런 대우가 기본적으로 고쳐지질 않았는데 뭐 어떤 공약이고 뭐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윤 후보님께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군 가산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다른 후보분들한테 뭐 베낀 거 아니냐 뭐 어떠냐 이래가 질타를 받으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공약에 베끼는 개념은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끼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좋은 공약을 내시는 게 윤 후보님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의 수호신으로 불려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의로운 어떤 공약에 대해서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공약이라면 가장 기본부터 가장 잘못된 것부터 가장 잘못된 놈의 몸통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듯이 뭐 몇 년에 얼마씩 몇 년에 2026년에 병장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돼서 최저임금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용사들은 얼마나 큰 박탈감을 가지겠습니까? 정말 20대, 30대 지금 수많은 청춘들이 군대라는 시간을 더 이상은 정말 허비하는 시간 아니면은 국가를 미워하게 되는 시간 또는 대한민국을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어떤 헬조선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가는 것보다 정말 윤석열 후보님이 정의를 외치신다면 최소한 군 간부 당직비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 이 두 개 그냥 이 두 개만 공약하셔도 그 두 개 하시는데 1년에 10조 듭니다. 500조의 그 1년 예산, 국가 예산 시대에 10조면 가능한 일을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산도 어렵지 않은 이 환경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정말 청춘들의 이 희생 후보님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 정치 선언한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문가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일반 그냥 국민들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제가 정부만 좀 잘하면 또 대통령만 좀 잘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이런 휴먼 인프라가 정말 튼튼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좀 갖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비역 병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공약 그 개발하는 팀에다가 정책 그 그룹에다가 공약을 그냥 탁상공론으로 하지 말고 그 공약이 만들어져서 그 정책으로 시행이 될 때 그 대상자들한테 전부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왔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오늘 이제 군생활 아직도 뭐 우리 민홍병장 같은 경우는 현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우리 예비역 병장들한테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또 우리 저 유영원 기자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군사 전문가거든. 저기 국방부 출입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28년째.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들을 군에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다르더라는 걸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주 정말 값진 이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재일 그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이 군 복무는 공짜가 없다. 물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미국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군 같은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병사와 그 군 간부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오늘 이제 이 임금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시간이 좀 저녁에 나서 그 뉴욕에 와 있는 그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사들하고 거기 야구 경기장을 간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경기장을. 근데 야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니까 장애자지 다쳤으니까 그분하고 그 가족들하고 그 야구장 안으로 와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애국가도 나오고 오늘 이 경기는 이분들을 위한 경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프로야구 경기를 뭐 뉴욕 매치하고 뭐 어디하고 하는데 합디다.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아까 뭐 그 이라크 전에서 그 사망한 병사를 수천 킬로를 그 고향까지 이렇게 모셨다.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제복 입고 희생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예우가 생활 속에 확실히 있구나. 호텔에 갔는데 이게 베이터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에도 표시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뭐 고급 승용차 이런 왜 우리나라 같으면 그 외제차 좋은 거 들어가면은 빨리 해주잖아요. 근데 구역 좋은데 딱 지정해가지고 장애군 같은 관리까지 딱 해주고 말이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이 군에 대한 예우가 국가나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어떤 삶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거 없이 강군이 될 수가 없어요. 뭐 F-22 갖다 줘도 강군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아주 제가 귀하게 잘 새기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유재일 총장님하고 우리 유영원 기자님하고 최영진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도 잘 새겨서 제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하는데 좀 깊이 좀 참고를 하고 또 이런 자리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양옥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그야말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본 분들과의 이런 그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